52일 밤 이야기 후미나자 천일야화는 춘추 5패와 전국지롱 3-1입니다. 후미나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춘추 전국 시대의 구분. 주감선생, 문자 신선님, 풍은 신선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나라의 낙양으로 가서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풍은 신선, 그렇게 하지요. 자, 그럼 오늘 또 신선의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출발하지요. 주감선생,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바로 낙양에 왔군요. 그러면 먼저 한돌자가 박물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브리핑하세요. 주나라에서 서주시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한돌자, 예. 서주시대 BC 1046년부터 BC 771년은 주나라 무왕이 세운 주나라 왕조가 하남성 낙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럼 춘추 시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한돌자, 예. 춘추 시대 BC 771년부터 BC 453년에는 주왕조가 하남성 낙양으로 도읍을 옮긴 다음으로부터 진나라의 대부인 한위조 3씨가 진나라를 분할하여 제후로 독립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춘추 시대는 공자가 엮은 노나라의 역사서인 춘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춘추 시대에는 제후 등의 이반으로 국내의 정정이 불안정하였습니다. 열국 간의 전쟁과 회맹이 끊이지 않았으며 제나라의 황공, 진나라의 문공과 같은 피해자가 회맹을 규제하여 중원의 질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명목상으로는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존중하고 주나라의 봉건 질서를 적극적으로 허물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감선생, 전국시대 시대 구분과 그 시대의 종말은 한돌자, 예. 전국시대 BC 453년부터 BC 256년에 이르러서는 여러 나라 내부에서 하극상의 풍조가 일어났으며 진나라가 한위조로 3등분 되었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주나라의 유열왕은 기원전 453년에 한위조의 3씨를 정식으로 제후로 격상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진나라가 한위조로 3등분 된 것을 기점으로 전국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국시대의 주나라의 왕은 낙양 부근을 영유한 한낱 작은 제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동서로 분열된 나머지 BC 256년에는 난왕이 진나라에 항복하여 마침내 주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이 춘추 5패, 주감선생, 춘추 5패는 어떤 뜻인가요? 한돌자, 예. 중국 춘추시대 5인의 패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제국 간 혹은 제후 간에 맺어지는 회합이나 맹약이 회맹입니다. 회맹의 맹주가 된 자를 패자라고 합니다. 춘추 5패는 춘추시대 5인의 패자를 일컫는 말로 오백이라고도 합니다. 주감선생, 춘추 5패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있는가요? 한돌자, 순자에 의하면 춘추 5패는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의 문공, 초나라의 장왕, 오나라의 왕 부차,
올나라의 왕 고천을 가리킵니다. 한편 진나라의 목공, 송나라의 양공이나 오나라의 왕 합녀 등을 꼽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추 시대에는 대체로 진나라, 초나라 혹은 제나라, 진나라 등 대제후가 중심이 되어 서로 세력을 다투며 회명을 되풀이하였기 때문에 특히 5인에 한하여 패자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닙니다. 3. 제나라 환공. 주감선생, 제나라 환공은 어떻게 제후가 되었나요? 문자 신선, 예, 제나라 환공은 기지를 발휘해 군주가 되었습니다. 제나라 환공은 춘추 시대 제나라의 15대 제후로 성은 강이고 씨는 여이며 이름은 소백입니다. 그의 형인 제나라 14대 제후 양공이 살해당해 제나라 군주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때 소백의 형인 공자규는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공자규를 모시던 관중이 소백을 죽이려고 화살을 쏘아 소백의 허리띠에 맞췄습니다. 소백은 죽은 척해서 규를 안심시키고 재빨리 제나라로 귀국했어요. 호수가의 도움을 받아 BC 685년에 제후가 되었고 그가 바로 관공입니다. 한돌자, 제나라 관공은 통치술이 대단하였다면서요? 풍운신선, 그렇지요. 관공은 계획을 통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관공은 제일 중에 호수가의 권위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관중을 재상으로 삼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행정구역에 따라 군정도 또한 같이 이루어지니 병민합일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또 토지의 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덜고 징세를 효율적으로 개혁했습니다. 주감선생, 제나라 황공이 어떻게 천하의 패자로 성장하였나요? 문자신선, 예, 환공이 춘추 5패 선봉이 된 것은 환공 5년 기원전 681년에 견해에서 송, 진 등 4개국 제후들의 회명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원의 화하 각 제후들은 융적 등의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환공이 조낭양이 왕실은 높이고 오랑캐는 물리친다는 조낭양이의 기치를 내걸고 중원에서 첫 번째 패주가 되었습니다. 환공은 제나라를 제1의 강대국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천하 제후들을 9차례나 소집해 대규모의 회명을 열었고 여기에서 패자로 추대됨으로써 춘추 5패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한돌자, 제나라 환공의 대의명분은 무엇인가요? 풍운신선, 예, 제나라 환공은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주나라 왕실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확고히 한다는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제후들로부터 천하를 다스리는 패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나라 장공은 제나라 환공에게 화친을 청했습니다. 환공은 관중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 일로 환공은 제후국들의 신망을 얻고 패자로 추대됩니다. 4. 관포지교. 주감선생,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한돌자, 예, 관포지교는 피리관, 전복포, 원못, 의치, 사길교로 요약되며 관중과 호수가의 사귐, 즉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주감선생, 관중과 포수가는 절친한 친구이지요? 홍원신선, 그렇지요. 춘추시대 제나라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나라는 폭군 양공으로 인한 혼란 중에 관중은 공자 규를 섬기며 노나라로 망명했습니다. 포수가는 공자 규의 동생인 소백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공이 권력 쟁탈전 끝에 살해되었습니다. 두 공자는 서로 제위에 오르기 위해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공자 규와 공자 소백은 서로 제후가 되려고 다투었으므로 관중과 포수가는 정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돌자, 공자 규와 소백은 형제간에 제후의 자리를 놓고 동족 상잔에 처절한 싸움을 벌였다면서요? 문자신설, 그렇지요. 공자 규는 관중을 보내 귀국길에 오른 아우 소백을 활로 쏘아서 쓰러뜨렸습니다. 공자 규는 소백이 죽은 줄로 알고 안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소백은 천만다행으로 관중이 쏜 화살이 허리띠에 맞아 목숨을 구했습니다. 부랴부랴 먼저 제나라에 귀국하여 제후가 되었습니다. 결국 소백에게 잡힌 규는 자결하였고 관중은 사형집행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주감선생, 그럼 관중의 목숨은 풍전등화의 신세이네요. 봉원신선, 그렇지요. 그런데 이때 포수가가 나서서 소백에게 전하께서 제나라에 만족하신다면 신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패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관중 외에는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그를 등용하십시오 하고 관중을 추천하였습니다. 한공은 결코 옹졸하고 눈이 어두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전부터 관중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포수가의 건의대로 관중에게 대부배설을 주어 정사를 맡겼습니다. 소백은 제나라의 환공이 되어 제후의 자리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관중은 자신이 죽이려던 환공 밑에서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돌자, 관중의 통치술이 포수가의 기대에도 맞고 또 그 통치술이 남달리 뛰어난 점은 무엇인가요? 문자신선, 그렇지요. 관중은 환공과 포수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넉넉해야 영역을 안다. 그리고 관중은 제나라 환공에게 제후들을 지배하고 싶어 하시면 제후의 영토를 탐내지 말고 오히려 주라고 말했습니다. 제나라는 이미 관중의 정책으로 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주감선생, 제나라 황공이 맨 먼저 천하의 패권을 거머쥔 까닭은 무엇인가요? 풍은신선, 제나라는 개개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는 우위에 있었지만 처음에는 모든 제국을 아우를 만큼의 국력은 없었습니다. 그 관중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전국시대 이전이고 아무리 강국이라 한들 국력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중은 제후국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다 보면 다른 제후국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중은 계속하여 빼앗지 말고 주라고 했습니다. 빼앗은 땅을 제후국에게 돌려주고
예물을 보내게 했습니다. 이는 제환공의 명성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에게 제나라에 대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또한 천자를 받든다는 조낭양이는 왕실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조낭양이를 바탕으로 한 예를 내세워 명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나라가 주도하는 질서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인자무적의 포용심으로 여러 제후들을 아우르고 백성들을 위하여 선정을 베풀어 국력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여러 제후들은 환공에게 승복하였습니다. 이후 명제상 관중의 보좌를 받은 제나라 관공은 맨 처음으로 춘추 시대에 패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한돌자, 관중이 포수가의 우정에 평생을 두고 감사한 일은 문자 신석, 포수가는 관중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두 사람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관중은 그런 포수가가 더없이 고마워 곧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찍이 내가 가난할 때 포수가와 함께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나눌 때 나는 내 몫을 더 크게 했습니다. 그러나 포수가는 나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난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으나 포수가는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흐름에 따라 이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3번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번번이 쫓겨났으나 포수가는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대를 만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움터에 나가 3번 모두 패하고 도망쳤지만 포수가는 나를 겁쟁이라고 비웃지 않았습니다. 내게 늙으신 어머니가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수가입니다. 다음 53일 밤 이야기 혼민한자 전일야화는 춘추 5패와 전국 칠홍 3-2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혼민한자 전일야화를 이웃 초, 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이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혼민한자 전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